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무리 영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알려드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안 하는 분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라도 하시라고 먼저 이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하면은 뭐 데일리 투자, 스윙 투자 또는 장기 투자 이렇게 알고 있죠. 보통 이렇게 투자법이 나눠지는 거는 기간에 관련된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은 뭐 틱 단위로 매매를 하는 걸 스캘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래를 하는 걸 스캘핑 투자라고 이해하는 게 더 쉽죠. 그리고 데일리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단타, 그날 매매해서 그날 끝내는 거를 데일리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윙 투자라고 하면은 짧으면은 며칠, 길면은 몇 달까지도 가져가는 전략을 스윙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투자처럼 몇 년을 보유하지는 않죠. 그거를 보고 스윙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기간만 따지고 말하는 투자 방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걸로 좋아하냐? 여기다가 여러분들만의 전략이 더해져야지만 비로소 정상적인 투자 영역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스윙 중에서도 테더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테더를 활용을 해서 하는 스윙 투자. 그래서 이거 명칭이 테더 스윙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럼 테더 스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이제 테더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거를 보죠? 한국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는 거를 보죠. 왜 환율이라는 걸 봐요? 환율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외국인이요, 외인. 외인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외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유동성이 증가했다.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장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시장이 끝난 다음에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예감을 하냐? 이런 환율들을 보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외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라는 차트를 보죠.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뭐예요?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런 차트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올라가면 시장은 안 좋은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든다. 아무튼 주식시장에는 이런 게 있죠, 기존에. 근데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한테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보기는 하는데 약간 이상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안 맞아. 주가하고 보통 이제 지수하고 얘네하고 반대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인 종목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또는 분석을 했어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얘네의 특징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징. 그래서 반대로 논다. 사실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차트하고 반대로 논다.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만 알면 되냐? 특징만 알면 됩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스윙 기법을 더하면 굉장히 멋진 투자 영역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잔잔거려. 두 번째는 상방으로 쐐기를 그리는 듯 하면서 채널을 그려. 채널을. 가끔은 명확하게 쐐기를 그리지만 때로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린다고. 그냥 뭐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 아무튼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별 종목에서는 이렇게 되면 잔잔거리면 양방이 다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좀 있으면 크게 쏜다는 이야기야, 양방으로. 근데 이런 차트들은 갑자기 승천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승천해. 밑으로 안 가. 어지간해서는 그냥 승천해. 그냥 반대로 얘처럼 채널링을 그리거나 쐐기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꼬꾸라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얘네는 있잖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뒤집어도 똑같은 얘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얘네는 뒤집으면 안 돼. 그냥 이 특징만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잔잔거리면 갑자기 승천하고 위로 채널링을 그리면 갑자기 하락해. 그렇다고 밑으로 채널링 그리다가 상승하진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그래. 이 잔잔거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를 중단을 하고 잠깐 고려를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거잖아. 투자를 하고 있다가 돈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잔잔거리는.
그렇다가 이런 빔이 확 보인다는 거는 투자금에서 돈을 확 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자주 나와. 오늘 이야기도 진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가 왜 나오죠? 투자금을 점차적으로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으고 있는 거야, 투자자들이. 특히나 고래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금을 다 회수하면 이런 무빙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차트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뭐냐면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어쨌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갑자기 승천하지만 시장은 뭐다? 대폭락이야, 대폭락.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뭐다? 얘는 반대로 하락했지만 시장은 뭐다? 호황이 찾아옵니다. 호황.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 코인판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테더 도미넌스라는 차트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어울리는 게 뭔 줄 알아요? 테더라는 게 이제 업비트만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테더라는 게 뭐냐면 테이블 코인이고 거의 탑티어 해외 거래소에서는 테더라는 거를 거의 다 이용을 해요. USDC라는 거를 이용을 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USDT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테더는 곧 뭐냐면 제가 이제 초보자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달러와 같아요. 이 시장에서는. 테더는 달러의 지분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그럼 이제 우리가 도미넌스라는 게 뭐예요? 시장 전체의 달러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인 시장 전체의 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거를 뜻해요? 현금화 시킨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특히나 고래들이 현금화를 많이 시켰다라는 이야기죠. 뭐 정보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달러 인덱스나 환율보다도 테더 도미넌스가 더 어울린다는 거죠. 지금 방식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활용한 스윙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테더 스윙입니다. 테더 스윙. 이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 잘 들으세요. 간단해. 여러분들은 이 2번 패턴에 사서 1번 패턴에 팔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관적으로는 스윙 기법을 가져가고.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알맞는다고 이야기를 했냐? 자, 봅시다.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쐐기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반대 형태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도미넌스 차트를 봅시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전략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수정을 하면 돼요. 보통 쐐기가 5단계로 올라가요, 이것도. 채널링을 그려도 5단계로 올라가는데 그냥 제대로 안 맞아도 돼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ABCDE라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 빠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확 빠지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오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면 되냐? 이게 또 A, B, C, D, E 하면서 5파동으로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도미넌스 차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C, D, E 구간부터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3, 4, 5 도미넌스 차트의 쐐기 또는 채널링의 3, 4, 5 구간부터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룰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두 번째는 뭐냐? 이거를 이제 눈치를 채셨으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아, 좀 있으면은 시장의 그런 유동성이 증가하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쵸? 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몰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 확률을 좁혀가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테마를 고르게 분배한다입니다. 테마를 고르게 분배한다. 그러니까 같은 테마를 사지는 않아. 다른 테마를 여러 개 산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테마라는 게 코인 시장에서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죠? 메타라고 존재해요. 메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을 샀다 치면은 다른 종목은 웹3에 관련된 걸 사고 또 다른 거는 AI에 관련된 종목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무지성으로. 차트도 안 보고. 지금 영역에서는 진짜로 도미넌스 차트만 보고 하는 거야. 개별적인 종목의 차트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테마를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종목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룰은 뭐예요? 저는 보통 8종목에서 12종목 사는 거를
즐겨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8종목에서 12테마가 되는 거잖아. 완전히 다른 테마들. 조금씩의 교집합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르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 코인도 되지만 플랫폼 코인이 되기도 하죠. 미세하게 달라도 다르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8개에서 12종목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한 거죠. 손익비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 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효과적으로 손익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가되 베팅이 일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투자할 금액이 100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8종목을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불 나누기 8 해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일정한 베팅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룰이에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지켜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은 C 구간부터 매매를 할 거니까 만약에 이때 매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 구간부터 하는 이유는 뭐다? C 구간에서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차트도 안 보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조금 마이너스가 나도.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간 종목을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잔잔거리거든 익절을 합니다. 잔잔거리거든.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익절하면 돼.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이런 형태가 뜨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정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냅두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발견되기 전까지. 왜죠? 투자의 한 영역이니까. 그거를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코인판 같은 경우는 선물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는 선물이 존재하니까 선물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먹었을 때 더 크게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현물 기준이에요. 현물. 여러분들 지금 선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현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업비트에서 현물. 자, 만약에 내가 선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되겠죠. 선물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확 낮추면 돼요. 3배 이하로. 3배 이하로 가져가되 되도록이면 2배로 하시면 돼요. 2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2배로 하면 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가 넘지 않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100% 넘는다는 이야기는 다두리 펌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다두리 펌핑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쪽으로 입금을 못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2배만 써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도미노스 차트에서 쐐기 또는 채널링에 3, 4, 5번 구간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는 선물 포지션을 잡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몇 배로? 2배 또는 3배로. 방식은 어떻게? 8개에서 12종목을 가져가되 모두 테마가 달라야 된다. 메타가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확률적으로 높아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베팅이 일정해야 된다. 종목마다 매수를 하거나 포지션을 잡는 베팅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4가지를 가져간 걸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가져가면 된다? 언제까지 스윙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1번 패턴이 뜰 때까지. 특히나 1번 중에서도 이런 무빙을 보여준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익절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죠? 더구나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구간이에요. 진짜 이 정도로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다. 그러면 이제 본인을 원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의심이 많은 거니까.